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불을 만드는 경험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최영일 지음 스노우폭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물질은 풍요로운데 왜 나는 아직 부족하고 결핍되고 가난하며 지식은 넘쳐나는데 왜 나는 현재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며 불행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고민에 빠진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살면서 겪은 모든 경험 데이터를 돈으로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세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돈이 되려면 차별화된 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선택해서 빛이 나도록 하는 작업은 결국 과거의 특정 경험에 현재의 생명력과 생동감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단의 경험, 사회적 맥락이라는 보편적 경험 요소를 뽑아내서 남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경험을 새롭게 스토리텔링해서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의미와 교훈까지 찾을 수 있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낡고 먼지가 쌓여 있던 경험은 현재의 보물, 가치 있는 콘텐츠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어제 아침 6시와 오늘 아침 6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든 경험은 단 한 번뿐입니다. 연습과 훈련의 경험, 실전의 경험은 있을지라도 경험을 연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습 경험은 있어도 경험 연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멈춤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모든 경험은 유일하고 고유한 경험의 좌표값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은 크게 특별한 경험과 반복적 경험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평일 아침에 일어나 씻고 출근길을 뛰어나가는 일상적 경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비슷한 시간에 같은 교통편으로 귀가하는 경험은 그날이 그날같이 반복되기에 일회적이고 고유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이 단 한 번이라고 깨닫게 되면 반복적 경험도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유사한 반복 경험에서 같은 점도 비교할 수 있고 세부적이지만 다른 점을 포착해내는 능력을 날카롭게 발달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여름 아침 6시 도시 풍경은 비슷비슷하지만 이미 햇살이 뜨거운 날이 있고 구름이 끼어 조금 신선한 날이 있고 비가 내리는 날이 있고 바람 부는 날이 있어 다 다른 것입니다. 같은 계절의 같은 시간대도 매일 다른데 다른 계절의 같은 시간대가 같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비교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 유용한 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의 근원과 차이를 만드는 원인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퇴근하는 같은 길이어도 폭설이 쏟아져 교통 대란이 일어난 어느 겨울밤의 장면은 뇌리에 훨씬 또렷하게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경험은 우리 삶의 큰 덩어리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으면 어떤 시절의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그 경험이 담고 있는 자신만의 특별하고 고유한 비밀은 무엇인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고 싶다면 모든 경험의 일회성 속에 담긴 의미를 판독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많은 경험을 재생할 때마다 더 풍성한 의미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신 안의 연못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을 선택해서 빛이 나도록 하는 작업은 결국 과거의 특정 경험에 현재의 생명력과 생동감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단의 경험, 사회적 맥락이라는 보편적 경험 요소를 뽑아내서 남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경험을 새롭게 스토리텔링해서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의미와 교훈까지 찾을 수 있게 재구성하면 낡고 먼지가 쌓여 있던 경험은 현재의 보물, 가치 있는 콘텐츠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경험의 연못이나 우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경험의 호수,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는 경험의 바다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경험을 건져 올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험이 필요하고 가치 있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모호할 때 우리는 경험의 수면을 가만히 바라보면 됩니다. 거기에 지금 나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필요한 것이 스스로 떠오릅니다. 이것은 우연하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상태와 과거의 경험이 내 상황의 표면과 내면의 공조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기억 정보를 내어주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믿을 수 없을 때는 자신의 직감과 감각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은 생각보다 잘 반응합니다. 때로 분명 처음 겪는 시간인데도 언젠가 벌어졌던 일을 다시 겪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시감 혹은 데자뷰라고 말하는 현상이 바로 현재와 과거의 경험이 싱크로나이즈 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오래전 꾸었던 꿈까지도 기억합니다. 물론 아주 인상적인 소수의 경험에 한해서지만 말입니다. 일상 속에서 이렇듯 감각의 경험을 차분하게 잔잔히 들여다보며 경험의 연못 속에 가라앉아 있던 어떤 것을 떠오르게 하는 활동, 이것이 경험을 관조하는 일입니다. 종교적으로 묵상, 명상이라고 부르는 수양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경험은 우리가 살아온 만큼 우리 안에 쌓입니다. 경험은 우리가 표면에서 느끼고 추정하는 것보다 양적으로는 방대하고 질적으로는 심오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축적되어 있음에도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것이 또 내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나의 경험에 주목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무생물이 아닙니다. 경험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다락에 쌓여 있던 경험은 일부가 유실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우리가 정작 필요해서 꺼내려고 하면 딱딱한 껍질이 덮여 속살을 끄집어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면 경험은 다시 방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 안의 보물은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몸은 저절로 움직이지만 우리의 생각은 생각을 해야 정리되고 작동합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른 채 너무 오래 살아온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냉장고를 열어 신선한 우유와 과일을 꺼내 꿀꺽꿀꺽 아삭아삭 먹듯이 연한 경험은 마시고 오래되어 딱딱해진 경험의 껍질에는 의식의 이빨을 박아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나의 경험이
생명력을 얻어 되살아날 것입니다. 의식의 한가운데 도마를 올려놓고 경험이라는 재료를 꺼내 자르고 다지고 주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험은 색다르고 맛있는 음식이 되어 사람들 앞에 놓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것은 습관화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공의 오르막길을 걸어본 경험과 실패의 내리막길을 걸어본 경험을 비교하면 성공의 길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위험 요인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그저 암울하고 캄캄하고 막막했던 시기를 돌이켜보면 추웠기에 그 따뜻함이 더 크게 느껴졌던 버팀목들이 나를 지켜주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헤매던 그 어두운 시기를 평정심을 가지고 고찰해야 하고 강조하건대 바닥에서 건져낼 경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패 경험과 반대로 성공의 경험은 기분 좋고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경험이 왜, 어떻게, 어떤 노력의 요인들이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거나 잘못된 인식을 방법론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운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몰라. 어떻게 그렇게 됐어? 운이 따랐나 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 경험이 실현되기까지를 100% 운으로 돌리면 그 사람이 다시 성공할 가능성은 확률에 맡기고 로또 복권이나 사야 할 것입니다. 성공 경험의 과정과 순간으로 다시 뛰어들어 보아야 합니다. 성공으로 향해 가는 그 시시각각의 장면을 사진으로 찍듯 들여다보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도전의 과정에서 적용하고 반복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그대로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2%, 10% 또는 50%의 행운이 그때만 특수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된 성공의 기반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능력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경험을 다시 다뤄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고 가치입니다. 운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기운입니다. 운과 기운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내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나의 가치관, 태도, 긍정의 언행입니다. 태도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들이 고객 만족 교육처럼 태도를 꿈이라는 말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진정성 없는 태도는 껍질일 뿐이기 때문에 나의 포장일 수는 있으나 나 자신의 일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과 관련된 태도를 나 자신의 일부 혹은 습관으로 만드는 공식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이 돈이 됩니다. 공감과 감동이 있는 경험은 큰 가치와 비싼 가격을 지닐 수 있지만 스토리와 맞는 수요가 존재하는 시공간이어야 시장이 성립됩니다. 경험이라는 보물은 마치 원유처럼 우리 안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경험이 있어도 갇혀 있으면 팔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잘 다듬어져 상품화된 스토리이자 콘텐츠여야 하고 적합한 상황의 시공간에서 수요자에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콘텐츠로 잘 다듬어진 경험이 흘러나와서 다수의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따라 흐르게 하는 그것이 공유의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경험을 필요로 하지는 않기에 우리의 경험이 필요한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경험 부자가 진짜 부자가 못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든 경험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경험은 스토리이고 스토리텔링이 잘 된 경험은 콘텐츠가 됩니다. 경험담을 책으로 쓰거나 영화 혹은 드라마를 만드는 등 자신의 경험으로 만든 콘텐츠로 돈을 번 사람들을 우리는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은 나에게도 있는데 왜 나는 경험으로 돈을 벌지 못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돈이 없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경험은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진 자산의 가치를 스스로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아서 세상에 내놓지 않았으니 경험 비즈니스가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경험을 기억의 호수에서 건져 올린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갈고 닦아 빛이 나도록 상품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해야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경험이라는 자산은 마치 원유처럼 우리 안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금고 안에 있고 창고 안에 있고 땅 속에 있고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아무리 많이 매장되어 있어도 꺼내지 않고 갇혀 있으면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매장된 경험은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고 뿜어져 나와 다른 이들에게 들리고 보이고 만져져야 합니다.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따라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공유의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고 차곡차곡 쌓인 경험을 연결하고 차별화된 그 무엇을 찾아내어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돈으로 연결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한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살면서 축적된 경험을 부로 바꾸기 위해 이 책, 부를 만드는 경험의 힘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꼭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